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한글날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다가 방송인으로도 활동 오랫동안 하셨죠. 한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글 지킴이로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리고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접었네요. 한글날이 대목인 유일한 연예인 한글문화연대 정재환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열심히 네. 예, 책도 보고 또 뭐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한글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고 뭐 그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재환 씨를 이제 방송으로 많이 접하다가 네, 제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글문화연대 활동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참 많이 뵀어요. 사실 좀 과분하죠. 아유, 아닙니다. 지킴이라는 게 예. 힘도 없는데. 저희 아나운서들 상대로 강의도 해주셨고 예.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네. 한글날 많이 바쁘시잖아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글날이 대목이죠. 예. 근데 올해는 너무 특수해요. 네. 올해는 이제 행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도 많이 열리고요. 네. 예, 어제 이제 한글날 그 한글 주간 행사 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김창욱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 나오셔서 함께 좀 한글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글문화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일이요. 토론회도 하나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문화연대에서 그 외국어 남용 신고하고 네. 뭐 상품권을 받자 해가지고 네.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지적질이잖아요. 예. 지적질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칭찬도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보도 자료를 쓴 공무원 이런 분들을 찾아서 또 이제 칭찬하는 네. 뭐 그런 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글날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한글날이요. 예. 공휴일이죠. 좋은 날이죠. 예. 그럼요.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래서 한글날은 이제 우리나라 그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공휴일이죠. 예. 이게 사실 5대 국경일이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한글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일로 기념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세종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요. 네. 당장 뭐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은 날 때부터 이 평등, 민주 네. 뭐 이런 가치를 이제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날 좋은 날인데 공휴일이 아닌 때가 꽤 있었어요. 있었죠. 예,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국경일로 지정이 됐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국경일인데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글날이 언젠지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예전에는 10월에 공휴일은 항상 많이 찍어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휴 그 노는 날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날 중요했었어요. 네. 이 노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럼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학교도 쉬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왜 쉬는 거지? 한글날이구나. 네. 그런 어떤 한글의 고마움도 한번 되새기고 또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날 정말 멋지게 즐기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 공휴일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한글 사용을 권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 부여의 내용은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글 사용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참 잘하고 있다. 뭐 어떤 것들 칭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한글 전용 시대 또는 한글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신문에서 대개 이제 국한문 혼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신문에 한자 엄청 많았습니다. 예, 제목에 그러니까 다 한자였었어요. 1988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 예. 한겨레 신문이 이제 한글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국한문 이렇게 한자를 섞어 쓰는 신문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죠. 네. 예, 한자를 쓰니까 신문이 안 팔린다. 예, 안 팔린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네. 한자 때문에 좀 읽기가 불편하다. 또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지로서의 어떤 그 생명 이런 거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한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네. 얼마든지 한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때도 보니까 거부감이 꽤 많았어요. 한글만 쓴다 그랬을 때 일부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 않느냐. 한자가 있어야지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노파심이었겠죠. 예. 이제 우리 국어에 그 한자 어휘가 많으니까 네. 한자를 좀 정확하게 적어줘야 뜻이 잘 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네. 한자 어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성으로는 예. 말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누가 옆에서 한자를 적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고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우였다. 얼마든지 한글 시대, 이 대중 시대의 문을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말 한글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네. 최근에 와서 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한글의 어떤 그 이로움이랄까요? 예. 이런 걸 이제 지나치게 누린다. 지나치게 누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야민정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띵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예. 명작을 쓰다 보니 뭐 생김새가 비슷한 뭐 이제 띵으로 바꿔서 쓰고 소통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것을 갖고 이제 한글 파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철자 파괴 정도는 되겠죠. 왜냐하면 명작인데 그걸 띵으로 썼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때 어떤 그 유행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이제 이게 유희적인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뭐 언어유희라고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심화되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훌륭한 어떤 작품을 의미하는 건데 또 띵작을 또 같은 의미로 쓰게 되면 계속해서 또 그런 말을 또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또 혼선이 생기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점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그 우리말의 어떤 그 질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언어 규범이라고 할까요, 맞춤법 이런 것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았나. 예전에는 그 연애 편지를 쓸 때도 그 사전을 펴놓고 연애 편지들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연애 편지조차 안 쓰잖아요. 이게 참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연애 편지도 이런 가을에는 그럼요. 연애 편지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너는 내 인생의 반려자. 저는 그 발연기는 들어봤는데요. 발여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발여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또 지적을 하면 아니 그 뭐 좀 그 틀릴 수도 있지. 철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어나 무슨 뭐 일본어나 외국어 공부할 때는 그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하다못해 그냥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SNS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다 글을 쓸 때 보낼 때 특히나 관심 있는 상대방 이성에게 할 때는 표준어 맞게 철자법 다 정하면서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잘하고 보내면 거기서 호감 가지 거기서 그 반려자를 잘못 쓴다거나 그러면 그 좋은 마음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오태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본부니까 본부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기쁜 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맞춤법이고 엉망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절규하고 싶다. 실제요. 진짜예요. 저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예, 예. 여기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세계에서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네. 네. 특히 이제 K 방역 뭐 이러면서 네. 뭐 세계화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뭐 글로벌 얘기하고 막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네네. 그냥 갖고 와서 네. 이건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어요. 그죠. 이제 영어 단어를 좀 이렇게 섞어 쓰는 거. 네. 저도 조심하는데 또 안 쓸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마이크라든가 네. 뭐 또 이제 카메라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군요. 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외래 문물과 함께 들어오고 특히 이제 명사류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참 사람이 그 터프하면서도 나이브하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영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코호트 격리 이런 거 사실은 그냥 집단 격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째 격리 이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이브 스루도 이제 이 승차 진료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라이브 스루가 나오더니 거기에 이게 짝을 맞춰 가지고 워킹 스루가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노는 거죠. 근데 워킹 스루는 사실은 원래 거기가 그냥 진료소거나 검사소거든요. 그렇죠. 다 걸어놨어요. 굳이 그걸 워킹 스루라고 뭐 간판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뭐 걸어 다니지 무슨 기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불필요한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언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그냥 승차 진료 이렇게 얘기를 풀어버렸으면 그렇죠. 문제가 없었는데 또 우리가 또 이 승차 진료 드라이브 스루는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용어를 정할 때 언론에서 그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좀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좀 반성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그 오본 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000년에 이제 결성이 됐고요.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도 이제 1997년에 그 복고일 선생께서 그 국제시대의 민족어 이런 책을 내면서 이제 영어 공용화를 얘기했어요. 그 영어를 함께 쓰자.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된다. 그렇죠. 한국어와 함께 이제 영어도 공용어로 쓰자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영어만 쓰자는 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위기를 느끼고 우리말을 우리가 좀 지켜야겠다. 그리고 가꾸고 더 키워나가는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왜 정재환 씨가 이 역할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방송하면서 이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땐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 앞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앞에서 말이 좀 그 정확해야 하고 올바르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서점에 군의 서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닥치는 대로 책을 사다가 보기 시작했죠. 이제 국어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랑에 이 한글 사랑, 우리말 사랑에 빠진 거고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주제넘게 또 책을 한 권 내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보시고 그 어떤 책이었어요? 그 책이요. 그 책이요.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꾸는 책인데요. 이 자장면이 맞아요. 잠봉은이라고요. 기억납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요. 정말 그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에 이제 요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책을 읽은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저도 깨닫고 발견해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원래 자장면이었고 지금 이제 규범 언어에서도 자장면이 맞구나. 근데 그 얘기를 실은 건데 근데 이제 이 독자들은 그런 건가 봐요. 아니 뭐 역사적이거나 무슨 뭐 그 규범적이거나 그걸 떠나서 짜장면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짜장면 맛 떨어지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요. 아. 이 연예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몸값, 아. 주가 예. 이런 건 뭐 그냥 폭락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이제 복수 표준화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에서 나오는 그 간극을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네. 또 그걸 생각 안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그게 네, 편하니까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아. 그걸 좀 불편하게 하는 거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나라말이 사라진 나이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예. 제목 정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나라말이 사라진 예, 날. 대개 예. 나란 말에 익숙하십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 제목도 나란 말씀이었고 예. 훈민정음 언해본에도 아. 나란 말씀이라고 이거 시옷 받침이 들어간 표기가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거에 익숙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규범 표기는 나라말이거든요. 예.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흥미로운 거는 1932년부터 33년까지 염상섭의 백구라는 예. 그 소설이 이제 신문에 연재가 됐는데 네. 거기에는 그냥 나라말이라고 나옵니다. 예. 한 문장에 2번이나 연거푸 예. 나라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이때는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았고 그냥 나라말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옷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규범 표기로 정착을 했나 보다. 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나라말 이렇게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최근에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관련된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뭐 천문이라든가 예. 말모이라든가 네.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극영화로도 상당히 많은 그 재미도 있고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말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예. 특히나 이제 그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글은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으로서의 한글 운동은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언어는 어떤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표현 수단이 아니고 네. 그 언어를 쓰는 그 민족의 어떤 그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거다. 정신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사상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때 그 이 결의와 언어의 운명이 그 하나의 그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풍미했었거든요. 예. 주시경 선생님께서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네. 이 얘기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910년 6월에 하신 겁니다. 글을 쓰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라도 지켜야 되고 말도 지켜야 되고 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께서 네. 바로 이제 주시경의 학설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계승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비록 일제 치하를 살고 있지만 네. 주권을 빼앗겼지만 말글을 지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929년에 이제 사전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네. 바로 이제 말모이죠. 이 사전편찬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그 낙오된 이러한 것을 다시 갱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첩경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전편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오라는 건 식민지라는 거고 갱생의 첩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독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로 그처럼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힘을 기른 다음에 싸우자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 학회 학자들께서는 우리 말글을 지키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네.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논문 네. 제목이 해방 후 조선어학회 한글학회 활동 연구였네요. 네네. 이 한글과 관련된 역사 분야를 전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사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관심이 이제 말 뭐 이런 거니까 예. 이제 한글의 역사, 우리말의 역사 이걸 이제 공부하고 싶었고요. 해방 이후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예. 거기 이제 한글학회가 왜 나오냐면은 49년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좀 불편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어학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더군요. 네. 예, 저도 몰랐지만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요. 네. 해방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신탁, 뭐 찬탁이다, 반탁이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말 문제는요. 네. 조선어학회가 딱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한글 교과서인 한글 첫걸음 네. 이것도 조선어학회에서 편찬을 해서요. 예. 이미 이제 45년 11월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학교는 다 통일됐었군요. 그때. 네네. 전혀 그리고 갈등이 없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맹률이 한 78%에 달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으로 이제 성인들도 예. 문맹에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 35년 동안 빼앗겼던 민족어를 회복하는 일. 네. 29년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편찬 이게 이제 57년에 완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28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 해방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제 한국 전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그 한글 맞춤법 간소화 투쟁 파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걸 또 이제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한글 전용 시대의 어떤 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게 열린 게 아니고 연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반대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했을 때 그 최만리를 비롯한 그 집현전의 7명 그 학사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네. 이 언문 갖고는 학문을 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이제 이 중화의 도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학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한자 같이 써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어학회는 대중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한자는 맞지 않고 우리는 한글을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글 전용 운동 이것을 조선어학회가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한글 전용법도 이제 제정이 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걸렸지만 점차 이제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한글 전용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력과 헌신, 그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그 바탕에 녹아 있다. 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만 갖고 거의 뭐 반나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시 역사는 그랬고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가까운 우리 한글이. 예. 그러면 이제 한글 문화연대가 벌써 2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 한글은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한글 문화를 더 키워나가야겠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문화라는 게 눈에 탁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뭘까? 뭔가 탁 잡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한류는 바로 한국어와 이 한글로 통한다. 아니 한류 스타들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네네. 우리말 배우겠다고 막 공부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미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에 죽을지도 모르는 조선어를 연구하고 그 민족어 3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법 통일안에다가 표준말 사정, 외래표기법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조선어도 당당한 근대적인 어떤 체계를 가진 언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맞춤법 경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문자 생활, 학생이 실업계를 가야 될지 인문계를 가야 될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업계와 인문계가 아니고요.
이거 표기가 필요하네요. 이거는 시럽. 네. 우리가 이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넣는 시럽 있잖아요. 실업계. 네, 시럽. 실업계가 아닌 실업계. 네네. 역시 그 본부장님 정확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 입문계는 뭐냐면 예. 어디 뭔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입문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그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입문계 이렇게. 네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어학회가 우리 조선어 한국어를 근대화시켰는데 네. 그 이전으로 다시 퇴보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찰을 해야 되고 네. 이제 한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외국인들이 또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어로 문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다 그래요. 예. 테레사 현이라는 그 캐나다 요코 대학의 교수님은 그 한글 시집을 2권이나 벌써 내셨고, 물론 이제 성이 현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셨고 그때 이제 한국 남자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셨던 거죠. 뭐 그런 사연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권 그러면 그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이라든가 미국 또 뭐 캐나다라든가 이제 호주까지도 여긴 종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어로 인해서 엄청난 또 부를 창출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 문화권의 어떤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벗어난 것은 바로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제 당당하게 한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합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그 향기로운 그런 한글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선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이 한국어가 또 엄청난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또 갖고 있다. 이것도 뭐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에 인터뷰하셨던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동네 할아버지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행궁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름다운 동네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왜 살게 됐냐 하면요. 이제 나이가 저도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젊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 10년 정도는 뭐 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노인이 됐을 때 그때 방송에서 지금처럼 불러줄까? 또는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나한테 맡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를 남이 불러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동네 할아버지 교사가 돼서 동네 아이들하고도 같이 공부하고 또는 뭐 동네 이제 주부님들, 뭐 여성들, 뭐 아무튼 뭐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건 그겁니다. 조그만 그 공부방을 만드는 거죠. 학원이 아니고요. 왜 학원은 이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공부방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 무료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나눌 수 있는 말은 너무나 많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참 너무나 많아서 한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사본부를 이제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죠, 시간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안 됩니다, 지금. 물론 본부장님이야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그 금요초대석은 항상 끝에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치거든요. 준비하신 곡이 그 조덕배 씨가 부른 노래인데 꿈에라는 노래.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물론 조덕배 선배도 좋아하지만은 그 제 후배의 목소리로 이동우 씨. 틴틴 파이브 했던. 그렇습니다.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요. 저희 시사본부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금요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우 씨 좀 자주 불러주세요. 이동우 씨가 그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요? 저랑 처음에 그러니까 1999년부터 같이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참여한 아주 그 소중한 우리 한글 일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한글날 맞아서 한글날이 대목인 유일한 연예인 개그맨 출신이십니다.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조덕배 꿈에
이동우님의 버전으로 네네.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